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 62살이에요. 이름은 김선이라고 해요. 서울 강남에서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2년 전에 퇴직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때부터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아들 민준이는 올해 35, 딸 지연이는 32이에요. 교사 월급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없는 만큼 제가 두 배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 대학 등록금, 지연이 유학비용, 전부 제가 댔어요. 퇴직금이랑 적금 깨고 강남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실 그 전부터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눈치를 못 챈 걸 수도 있고요. 작년 제 회갑 때 일이에요. 회갑이면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아이들이랑 손주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싶었거든요. 작은 호텔 연회장도 예약하고 한복도 맞췄어요. 친척들한테도 연락하고 제가 아끼는 제자들도 몇 명 초대했고요. 그런데 일주일 전쯤이었을 거예요.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다음 주 토요일 회가 파티 꼭 와야 해. 손주들 한복도 준비해 놨어. 그랬더니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미안해요. 그날 팀 회식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 꼭 참석해야 해요. 부장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자리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IT 회사에서 일하는 민준이가 바쁜 건 알아요. 그래도 회갑인데 팀 회식이 회갑보다 중요한가 싶었지만 참았어요. 착한 아들이니까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 거겠지 하고요. 그럼 지연이라도 있으면 되잖아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연아, 오빠가 회식이 있대. 넌 꼭 와야 해. 엄마가 내 한복도 예쁜 거로 골랐어. 지연이도 비슷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날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어요.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이미 항공권까지 끊어놨어요. 다음에 따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둘 다 못 온다고. 회가 파티에 주인공의 자식들이 한 명도 안 온다고요? 그래도 엄마 회갑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요즘 갱년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회갑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밥이나 먹으면 되잖아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너무 크게 하시는 것보다 조용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갱년기라고요. 예민하다고요. 저는 그냥 제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회갑을 자식들이랑 같이 보내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예민한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호텔 예약을 취소했어요. 한복은 그대로 옷장에 걸어뒀고요. 회갑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차려입었나 싶었어요. 그날 저는 혼자 근처 한정식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혼자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네, 오늘 제 회갑이에요. 라고 대답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 같은 건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페이스북을 켜봤어요. 혹시나 해서요. 혹시 아이들이 미안하다는 메시지라도 보냈을까 해서요. 그런데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민준이 계정이었어요. 2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요. 사진이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 유명한 바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준이가 회사 동료들이랑 맥주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요. 태그도 달려 있었어요. 드디어 주말. 팀원들이랑 힐링타임.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팀 회식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것도 회가 파티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에요.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혹시 지연이는 정말 출장일 수도 있잖아요. 지연이 인스타그램도 들어가 봤어요. 지연이 스토리가 올라와 있었어요. 1시간 전이요. 강남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 여기 진짜 대박이다. 사진에는 예쁘게 차려입은 지연이가 친구랑 같이 웃으면서 팬케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위치 태그까지 달려 있었어요. 강남역 12번 출구 근처 카페요. 싱가포르가 아니었어요. 해외 출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랑 강남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60대 여자가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우는 모습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제 회갑에 안 온 걸까? 그냥 솔직하게 엄마, 죄송한데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섭섭하긴 해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회사 일이라고, 해외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죄책감을 덜 느끼려고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자기들이 편하려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까지 학교 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요. 민준이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이 부족해서 적금을 깼고 지연이가 유학 가고 싶다고 할 때 대출까지 받았어요. 두 아이 다 원하는 대로 공부시켰어요. 민준이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지연이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1년 미국 MBA까지 보냈어요. 제 퇴직금 절반이 거기 들어갔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 결혼할 때 신혼집 계약금 5천만 원 보태줬어요. 지연이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차 사고 싶다고 할 때 2천만 원 보태줬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돕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너무 다 해줘서 아이들이 절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불 속에서 하루 종일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어제 거짓말한 거에 대해 사과하려나. 혹시 제가 SNS 본 걸 알았나.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너무 밝은 목소리였어요. 어제 회가 파티를 거짓말로 빠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응, 잘 잤어. 저도 거짓말했어요. 한숨도 못 잤는데요. 엄마, 그게 죄송한데요. 이번 달 애들 학원비랑 관리비 내야 하는데 좀 빡빡해서요. 혹시 300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제 제 회갑을 거짓말로 빠지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더니 다음 날 아침에 돈 달라고요. 민준아, 너 어제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시죠?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애들 학원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요. 학원비요, 손주들 학원비요. 물론 학원비도 중요하죠. 그런데 할머니 회갑은 중요하지 않나요? 엄마, 왜 대답이 없으세요? 혹시 어려우세요? 그럼 200만 원만이라도. 알았어. 계좌 알려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만큼은요. 감사합니다, 엄마. 진짜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했네요. 돈 받을 때는 사랑한다고 하네요. 그날 오후에는 지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같이 밥 먹어요. 어제 거짓말한 거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밝은 톤이었어요.
엄마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전화 한번 드릴게요. 부탁이요. 또 돈 이야기겠죠.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요즘 차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BMW 신형이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이 좀 모자라서요.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차요. 새 차를 사려고요. 지연아, 너 지난달에도 300만 원 빌려줬는데 그거 아직 안 갚았잖아. 아, 그거요. 엄마, 죄송해요. 요즘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요. 이번 달 보너스 나오면 같이 드릴게요. 엄마, 저 진짜 이 차가 너무 갖고 싶어요. 친구들도 다 좋은 차 타는데 저만 오래된 차 타고 다니니까 창피해요. 창피하다고요? 엄마는 회감날 혼자 밥 먹어도 안 창피한가요? 엄마, 괜찮으시죠? 엄마는 퇴직금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저는 아직 젊고 월급쟁이라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퇴직금이요? 연금이요?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나요? 제가 35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 가르치고 밤늦게까지 숙제 채점하고 주말에도 연수 받으러 다니면서 모은 돈인데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이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빌려주겠다는 말도 안 빌려주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소주를 한 잔 마셨어요. 원래 술은 잘 안 마시는데 그날따라 마시고 싶더라고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 아이들한테 뭐예요? 그냥 ATM이에요. 돈 필요할 때 찾아가는 현금 인출기요. 회갑도 안 챙기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하는데 돈 필요하면 전화하고 그것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민준이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엄마야. 네, 엄마. 3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잘 지내셨어요도 아니고요. 아니, 그거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이번에는 못 빌려줄 것 같아. 네. 왜요? 엄마, 애들 학원비라니까요. 급한 거예요. 민준아, 너 어제 회가 파티에 왜 안 왔어?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요. 그게, 엄마, 회사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일. 민준아, 엄마가 페이스북 봤어. 너 강남역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더라. 또 침묵이었어요. 이번엔 더 길었어요. 엄마가 SNS를 하세요? 제가 SNS를 한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60대는 핸드폰도 못 쓴다고 생각한 건가요? 응, 해. 그래서 다 봤어. 너 거짓말한 거 다 알아. 엄마, 그게 아니라 회사 일 끝나고 간 거예요. 팀 회식 끝나고 2차로 간 거라고요. 또 거짓말이에요. 사진 보니까 오후 6시에 찍은 건데요. 제 회가 파티 시작 시간이랑 똑같았어요.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왜 안 온 거야? 엄마 회갑이 그렇게 안 중요해.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친구들 만나서 푸는 게 필요했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셔야죠. 저도 힘들어요. 이해해 달라고요. 본인 스트레스는 중요한데 엄마 회갑은 안 중요하다고요. 그래, 네가 힘든 건 알겠어. 그런데 말이야, 엄마도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는 돈 못 빌려줘. 엄마, 진짜 급한데요. 애들 학원비 못 내면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너 직장인이잖아. 월급 받잖아. 월급으로는 부족하다니까요. 엄마, 왜 이러세요? 갱년기 때문에 요즘 이상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또 갱년기예요. 뭐만 하면 갱년기예요. 민준아, 엄마가 갱년기라서 예민한 게 아니야. 너희가 거짓말해서 화가 난 거야. 회감날도 안 오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돈 달라고 하면 엄마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만 도와주세요. 사과는 하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돈 받으려고 하는 사과 같았어요. 아니, 이번에는 안 돼. 네가 진짜 반성할 때까지 엄마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엄마, 그럼 저는 어떡해요?
엄마가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린다고요? 제가요. 회갑날 엄마를 버린 건 누군데요? 민준아, 너 이제 35이야. 어른이잖아. 내일은 네가 책임져야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들한테 처음으로 거절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에 지연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지연아, 내 엄마 500만 원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역시나 첫 마디가 돈 이야기예요.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뭔데요? 너 어제 싱가포르 갔어. 네? 갑자기 왜요? 엄마가 너 인스타그램 봤어. 너 강남에서 브런치 먹더라. 아, 그게, 지연아, 너도 거짓말했지. 해외 출장 간다면서 왜 강남에 있었어?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출장이 취소됐어요. 갑자기요. 그래서 친구 만난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출장 취소됐으니 회가 파티 간다고. 그게,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친구가 그날 생일이었어요. 친구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친구 생일이요. 친구 생일은 가고 엄마 회갑은 안 오는 거예요? 지연아, 친구 생일이 엄마 회갑보다 중요해. 엄마,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제가 안 가면 분위기 깨잖아요. 그럼 엄마 회갑은 네가 안 가도 분위기 안 깨? 엄마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회갑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 시대에 회갑 파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엄마도 조용히 지내시는 게 낫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이 너무 나서시는 거 보기 안 좋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조용히 있으라고요. 나서지 말라고요. 지연아, 엄마가 나이가 들긴 했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야. 엄마도 기념하고 싶고 축하받고 싶어.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진짜 갱년기 때문인가? 또요. 또 갱년기예요. 지연아, 차 사는 거 엄마는 안 도와줄 거야. 네. 왜요? 엄마, 저 진짜 필요해요. 지난달에 빌려준 300만 원도 안 갚았잖아. 그거 먼저 갚아. 엄마, 그건 다음 달에 갚는다고 했잖아요. 다음 달에 갚을 돈이 있으면 차는 그 다음에 사는 거지. 왜 또 빌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저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긴 하는데 네가 먼저 엄마를 존중해야지. 거짓말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엄마가 도와주고 싶겠어. 엄마, 제가 언제 엄마를 무시했어요. 바빠서 못 간 거지. 거짓말했잖아. 해외 출장이라고. 그게 무시 아니면 뭐야. 아, 진짜.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까다로워지셨어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까다롭다고요. 제가요? 지연아, 예전에는 엄마가 다 참았어. 그런데 이제는 못 참겠어. 너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뭐가 당연해요? 엄마가 도와주시는 게 이상한 건가요? 부모가 자식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연하다고요. 이 아이는 정말로 엄마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부모가 자식 돕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지. 한쪽만 주는 게 아니야. 엄마,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 소리 하세요. 그냥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안 돼.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돈 안 빌려줄 거야. 뭐라고요? 진짜요? 응, 진짜야. 너희가 엄마를 진짜로 존중할 때까지는요. 전화를 끊었어요. 지연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그냥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카톡이 오기 시작했어요. 민준이한테서요. 엄마, 진심이세요? 정말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엄마, 답장 좀 해주세요. 지연이한테서도 왔어요. 엄마, 화 푸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차 필요해요. 엄마, 왜 답장 안 하세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카톡은 계속 왔어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톤이었는데 점점 짜증 섞인 말투로 바뀌더라고요. 민준이가 이렇게 보냈어요. 엄마,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도 엄마가 그러시면 안 되죠. 저도 힘든데 엄마가 이해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는 더 심했어요. 엄마,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 엄마들은 다 딸 도와주시던데요. 우리 엄마만 이상하게 구시네요. 혹시 정말 갱년기 치료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갱년기 치료를 받으라고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그 카톡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허탈했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이렇게 엄마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로 키운 게 제 잘못일까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요. 여보, 당신은 아이들한테 너무 다 해줘요. 가끔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내버려 둬야 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아빠도 없는 애들인데.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다 해주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후회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한 번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결심이었어요.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동안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작년부터만 해도 민준이한테 3천만 원, 지연이한테 2천만 원이었어요.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 푼도 안 갚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빌려달라고 할 돈까지 생각해 보니 제 퇴직금이 다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은행 직원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정리하시려고 하세요? 아, 제가 좀 계획을 바꾸려고요.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 앱을 켰어요. 제주도 부동산을 검색했어요.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언젠가 제주도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바다 보면서, 한라산 보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항상 미뤘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아이들이 도움 필요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아이들은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 돈이 필요한 거였어요. 제주도 집들을 보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감귤나무도 있고요. 가격도 괜찮았어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강남 아파트를 팔면 저 집 사고도 돈이 남겠다고요. 강남 아파트요. 제가 30년 전에 남편이랑 같이 산 아파트예요. 그때는 강남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출 받아서 힘들게 샀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대출 다 갚았어요. 1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뜨리고 갚았어요. 작년에 드디어 완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제가 아이들한테 남겨줄 유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제가 죽으면 민준이랑 지연이가 나눠 가지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제가 살아있을 때 제 인생을 즐기면 안 돼요? 아이들은 유산 걱정하면서 정작 살아있는 엄마는 무시하는데 제가 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해요? 다음 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어요. 아파트 팔고 싶은데요. 중개사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아파트 시세 아시죠? 지금 15억 정도 돼요. 팔고 어디 가시려고요? 제주도요. 제주도 가서 살 거예요. 제주도요?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니, 이런 큰 결정은 자녀분들이랑 상의하셔야죠. 상의요. 회가 파티도 안 오는 자식들이랑 상의를 해요. 아니에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할 거예요.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역시 강남이라서 그런지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계약금 받는 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에요. 민준이 지연이가 자란 집이에요. 남편의 추억이 남아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요. 집을 팔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도 데리고 갈게요. 오랜만에 할머니 얼굴 보고 싶대요. 갑자기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안 오더니 갑자기 온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수상했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 와, 토요일 오전 민준이가 왔어요. 며느리랑 손주 둘을 데리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며느리도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평소에는 제 전화도 잘 안 받더니요. 손주들이 저한테 안겼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강민이 서연이 많이 컸네? 귀엽긴 하더라고요. 손주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거실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과일을 깎아서 내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민준이가 두리번거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집이 좀 정리된 것 같은데요. 뭔가 짐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예리하네요. 이미 절반 정도 정리했거든요. 응, 좀 정리했어. 왜요? 이사 가시려고요? 응, 네. 어디로요? 제주도. 민준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주도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제주도 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요?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요. 상의, 너희가 회갑 때도 안 왔는데 무슨 상의를 해? 민준이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건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사과. 돈 달라고 할 때 한 사과 말하는 거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큰 결정이잖아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데 어머니가 제주도 가시면 어떡해요? 왜? 너희가 나를 자주 보러 와. 1년에 명절 때 2번 오는 게 다잖아. 그래도 급하면 달려갈 수 있잖아요. 급할 때, 너희가 돈 급할 때 말하는 거지. 민준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정말 갱년기 치료 받아보세요. 요즘 너무 예민하시잖아요. 또 갱년기예요. 제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 갱년기고, 화를 내면 갱년기고, 이제 이사 간다고 하니까 또 갱년기예요. 민준아, 엄마는 갱년기가 아니야. 그냥 너희가 엄마를 무시하는 게 지쳤을 뿐이야. 누가 엄마를 무시했어요? 저희가 언제요? 너희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야. 너희는 엄마를 무시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그때 지연이가 도착했어요. 문을 벌컥 열면서 들어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제주도 간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맞아. 다음 달에 이사 갈 거야. 아파트는요? 이 아파트 어떡하시려고요? 팔았어. 뭐라고요? 지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파트를 팔았다고요? 엄마, 미쳤어요? 지연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상의도 없이 아파트를 팔아요? 이건 우리 유산이었잖아요. 유산이요. 역시나 유산 얘기가 나오네요. 유산. 지연아, 엄마 아직 안 죽었는데 무슨 유산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 어머, 답답해. 엄마,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5억이에요. 그걸 팔았다고요? 응, 팔았어. 13억 5천에. 13억 5천. 엄마, 시세보다 싸게 팔았네요. 왜요? 빨리 팔고 싶었어. 그리고 그 돈으로 제주도 집 사고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 돈 다 쓰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남겨주셔야죠. 왜? 너희가 뭐 했는데? 엄마가 저희 엄마잖아요. 당연히 자식한테 남겨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민준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엄마가 너희한테 남겨주고 싶으면 남겨주는 거고, 아니면 안 남겨주는 거야. 지연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정말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엄마 인생은 우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고 민준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학자금 대출은요? 집 대출은요?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도와주기로 한 적 없어. 너희가 도와달라고 해서 생각해 본다고만 했지. 엄마, 우리가 엄마 덕분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덕분에 살았으면 고마워해야지. 왜 당연하게 생각해? 지연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회감날 거짓말하고 안 온 거,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 엄마를 ATM처럼 생각하는 거, 엄마가 힘들다고 말하면 갱년기라고 무시하는 거. 이게 다 잘못한 게 아니야. 민준이가 변명했어요. 그건 저희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못 내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저희는 대출 갚느라 허덕여요. 그래, 너희가 힘든 건 알아. 그런데 엄마도 힘들어. 35년 동안 애들 가르치고 퇴직하고 혼자 살면서 외롭고 힘들어. 그런데 너희는 엄마가 힘든지 안 힘든지 관심도 없잖아. 지연이가 말했어요. 관심 있어요. 저희가 엄마 걱정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걱정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 돈이야. 그 말에 둘 다 입을 다물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손주들만 모르는 척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정말 제주도 가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응, 이미 계약했어. 다음 달 15일에 이사가.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다들 어른이잖아. 민준이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죠. 민준아, 엄마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가 너희한테 기대지 않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도 엄마한테 기대지 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 힘으로 살아야지. 너 35이야. 회사도 다니잖아. 지연이도 32이고 직장 있잖아.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혼자는 못 살아요. 엄마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요. 왜 못 살아?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 도움 없이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엄마가 도와주셨잖아요. 그게 문제야. 엄마가 너무 많이 도와줘서 너희가 혼자 못 서는 거야. 민준이가 테이블을 쳤어요. 엄마, 그럼 지금까지 도와주신 건 뭐예요? 저희를 망치려고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야. 사랑해서 도와줬어.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어. 너희를 너무 편하게 만들어줬어. 엄마, 우리 편하지 않아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그래,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해. 엄마가 평생 도와줄 수는 없어.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고칠게요. 고치려면 진짜 고쳐야 해.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고치면 돼요? 말씀해 주세요. 지연아, 그건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해. 엄마가 다 알려주면 그것도 엄마한테 의존하는 거야. 민준이가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자. 엄마가 정신이 이상해지셨어.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지연이도 일어났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외롭고 아프실 때 우리 찾지 마세요. 안 찾을게. 걱정 마. 진짜요. 진짜 안 찾으실 거죠? 응.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셋이 나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30년 동안 가슴에 쌓였던 게 다 내려간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강남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도 저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았어요. 학교 가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제주도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예요. 김선이요. 그 집 계약 진행하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직접 보고 최종 결정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구름을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이렇게 제 마음이 두근거린 게요. 아마도 남편이랑 처음 데이트했을 때, 아니면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억도 안 나네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의 매캐한 공기가 아니라 바다 냄새가 나는 공기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에요.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집 보러 가실까요? 네, 가죠. 차를 타고 30분쯤 갔을까요?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집이 있었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예쁜 집이었어요.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작은 마당에는 감귤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어머니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딱 제가 원하던 집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았어요. 강남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이요. 여기 앉아서 바다 보면서 차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사세요. 어머니도 잘 선택하신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대돼서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한 달 후면 저 집에서 살게 되는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였어요. 핸드폰을 보니 카톡이 와 있었어요. 민준이한테서요. 엄마, 정말 제주도 가시는 거예요? 아직 생각 바꾸실 수 있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연이한테서도 왔어요. 엄마,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제발요. 이것도 답장 안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민준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 지연이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들, 남편이 쓰던 물건들,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이 떠올랐어요. 울기도 했어요.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라서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엄마가 필요한 존재였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시절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제가 너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던 게 문제였을 거예요. 뭐든지 다 해주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대신 해결해주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짐의 절반을 택배로 제주도에 보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민준이나 지연이는 아닐 텐데요. 요즘 연락도 안 하거든요.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였어요. 혼자요. 어머니, 수진아. 웬일이야. 며느리 이름이 수진이에요. 평소에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짐 때문에 어수선했어요. 앉아. 수진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이사 가시는구나. 응. 다음 주 금요일 날 출발해. 어머니, 제가 오늘 온 건 수진이가 말을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편하게 말해.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뭐가? 어머니가 제주도 간다는 것 때문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한대요.
그런데 모르겠대요. 진짜 뭘 잘못한 건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네가 보기엔 어때? 민준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준이는 착한 남편이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빠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사랑한다고 느껴져. 그게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민준이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회감날 거짓말하고 안 왔잖아. 그리고 다음날 돈 달라고 했잖아. 그게 사랑이야. 어머니, 그건 민준이가 정말 힘들어서. 나도 힘들어. 그런데 민준이는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 물어본 적 있어.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줄게. 나는 30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어. 내 꿈도 포기하고 내 행복도 뒤로 미루고 전부 아이들 때문이었어. 어머니, 그런데 아이들은 나를 당연하게 생각해. 엄마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게 제일 속상해.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문제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나는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민준이가 뭘 해야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서는 해. 이미 용서했어. 그런데 용서하는 것과 계속 도와주는 건 다른 거야. 그럼 정말 제주도 가시는 거예요? 응, 가야 해.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수진이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한참 후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 저도 엄마거든요. 강민이랑 서연이 키우면서 느껴요. 내가 너무 많이 해주면 애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잘하고 있네. 어머니,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 제주도 가셔도 가끔 연락해 주세요. 저희가 많이 못 찾아뵐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건강하신지는 알고 싶어요. 그건 내가 생각해 볼게.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갈게요. 민준이한테는 제가 왔다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왜? 민준이가 자기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해주면 또 의존하게 될 것 같아서요. 똑똑한 며느리네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수진이를 배웅하고 나서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 며느리도 힘들었던 건 아닐까? 민준이가 엄마한테 의존하는 걸 보면서요. 이틀 후, 이번엔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역시 혼자였어요. 엄마, 지연이가 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화장을 안 한 얼굴이었어요. 평소에 화장 진하게 하는 지연이가요. 들어와. 엄마, 지연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데?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지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연아,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 앉아. 얘기하자. 지연이를 소파에 앉혔어요. 지연아, 너 뭘 잘못했는지 정말 알아? 네. 회감날 거짓말하고 안 간 거요. 그리고 엄마한테 갱년기라고 한 거요. 그리고 지연이가 또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돈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 엄마, 그럼 제주도 안 가실 거예요? 아니, 갈 거야. 왜요? 제가 잘못을 알았는데도요. 지연아, 엄마가 제주도 가는 건 너를 벌 주려는 게 아니야.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서야. 엄마 인생은 우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도 엄마만의 삶이 있어야 해.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잖아.
친구들 만나고, 회사 다니고, 연애하고. 엄마도 그런 게 필요해. 엄마가 뭐 하시고 싶은데요. 글쎄, 바다 보면서 차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그냥 천천히 살고 싶어.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지연아, 너 32이야. 이제 어른이야. 저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왜 못 살아? 직장도 있고 돈도 버는데 그래도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 그냥 힘들 때 엄마한테 기댈 수 있다는 게요. 엄마가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지연아, 엄마는 어디 안 가. 제주도에 있을 뿐이지. 정말 힘들 때는 전화해. 그런데 돈 달라는 전화는 받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엄마. 돈은 안 빌릴게요. 그냥 가끔 전화해도 돼요? 그래, 그건 괜찮아. 지연이가 저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체온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서 청소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지연아, 엄마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연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뭐가 문제인지는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제 인생을 찾은 거예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11월 15일 금요일이었어요. 이삿짐 차가 먼저 출발했어요. 저는 오후에 공항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30년을 살았던 공간이에요. 민준이가 첫걸음마를 뗀 거실, 지연이가 피아노 연습하던 방, 남편이랑 커피 마시며 대화하던 베란다.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잘 있어. 집에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상하죠? 집한테 인사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문을 잠그고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러 갔어요. 사장님, 열쇠 여기 있어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돌아보니 민준이었어요. 며느리랑 아이들도 같이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 저희가 배웅하러 왔어요.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가 말해줬어요.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어머니,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요. 손주들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가슴이 찡했어요. 손주들은 정말 죄가 없는데, 강민아, 서연아, 할머니는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제주도에 있을 거야. 방학 때 놀러 올 거지.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바다 보여줄게. 그때 지연이도 나타났어요. 엄마, 지연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엄마, 잘 다녀와요. 아니, 잘 지내세요. 그래, 너도 잘 지내.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할게요. 너 바쁘잖아.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돼.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할 거예요.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해드렸어요. 민준아, 나쁜 아들은 아니야. 그냥 철이 없었던 거지.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그래도 제주도는, 민준아, 엄마는 가야 해. 이해해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제주도 갈게요. 바빠서 어떻게 와? 시간 만들 거예요. 진짜로요. 그리고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을게요.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잘 생각했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학자금 대출이랑 집 대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한테 부담드리지 않을게요. 수진아,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죄송했어요, 어머니.
택시가 왔어요. 엄마, 택시 왔어요. 짐을 실었어요. 차에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봤어요. 너희들 건강하게 잘 지내. 엄마도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많이.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왠지 모를 해방감 같은 게 섞인 눈물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하고 탑승구로 갔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보였어요. 제가 62년을 살았던 도시예요. 여러분, 곧 탑승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비행기에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어요.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이삿짐 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녁이 됐어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바다를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빨간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쁘다. 노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설레었어요. 정답이 없는 인생이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인생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톡이었어요. 지연이었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노을 지는 바다 사진이요. 와, 너무 예쁘다. 엄마, 부러워요. 민준이한테서도 왔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죠?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다 좋아. 너희도 잘 자. 엄마, 내일 아침에 전화 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아이들의 ATM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모든 걸 참고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김선이었어요. 62살의 여자. 김선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시원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네. 혼잣말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제주도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책 읽고 낮잠 자고 오후에 또 산책하고 심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동네 할머니들이랑 친구도 됐어요. 선희 씨, 오늘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데 오실래요? 그럴까요? 오세요. 같이 해요.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은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요. 어머님,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요가가 재미있었어요. 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민준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저 다음 주 토요일에 제주도 갈게요. 진짜 바쁠 텐데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기다릴게.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있어.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여기 와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다행이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지연이도 자주 전화했어요. 엄마, 저 요즘 돈 아끼고 있어요. 그래, 잘하네. 네, 카페도 덜 가고, 옷도 덜 사고. 그랬더니 돈이 모이더라고요. 대견하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안 도와주시니까 제가 스스로 해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뿌듯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석 달이 지났어요. 민준이가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요. 엄마, 왔어요.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아니야. 다 했어. 그냥 편하게 쉬어. 손주들이 바닷가에서 놀았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그치, 할머니도 좋아. 민준이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성공했어요. 그래, 잘했네. 네, 혼자 힘으로 해냈어요.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요. 자랑스럽다. 엄마, 그리고 학자금 대출 절반 갚았어요. 진짜, 어떻게, 야근 수당이랑 보너스 모아서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 줄였어요. 대단하네. 엄마가 안 도와주셔서 오히려 좋았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민준이를 보는데 자랑스러웠어요. 지연이도 명절에 왔어요. 엄마, 저 승진했어요.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차 샀어요. 뭐로? 제 돈으로요. 6개월 동안 모아서요. 물론 BMW는 아니고 중고차예요. 그런데 제가 산 거라서 더 뿌듯해요. 잘했어. 엄마. 엄마가 저를 안 도와주신 게 제일 큰 도움이었어요. 웃겼어요. 안 도와준 게 도움이라니.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63번째 생일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택배였어요. 김선희님 택배요. 감사합니다. 상자를 열어봤는데 케이크가 있었어요. 카드도 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민준, 지연 올림. 미소가 났어요. 오후에 민준이랑 지연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엄마, 케이크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예쁘더라. 엄마,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서 택배로 보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마음만 받았어. 엄마, 내년에는 꼭 갈게요. 약속이에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케이크를 봤어요. 혼자 먹기엔 컸어요.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을 초대했어요. 선희 씨, 생일이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같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웃었어요. 선희 씨는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물론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도요. 그런데 외롭지는 않았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됐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사는 게 아니라 김선희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노을을 봤어요. 바다가 빨갛게 물들고 있었어요. 예쁘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저는 웃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본인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힘들고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 해요. 돈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평소에도 연락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부모님이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예요.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께 그리고 저희 아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자식들에게요. 너무 늦기 전에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자기 인생을 사는 건 언제든 가능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